공동교육과정 학기말 성적 및 세특 관리 안내입니다. 거점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개설 교과목이 일반의 교과목과 학점이 같은 경우라도 분리하여 공동교육과정 교과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반드시 공동교육과정 관련된 항목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체크하지 않으면 과목 삭제부터 다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현재 및 과목 개설 관리에서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에 공동교육과정이 개설했다 하면은 해당 과목에 공동교육과정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교육과정 교과목은 거점교에 있는 기본 다른 과과 분리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면 편지에서 공동교육과정이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점학교에선 공동교육과정 타교 수강생 등록 시 학생부 자료 전송학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을 등록했다면 학생들의 등록한 자료를 확인하셔서 이 학생들의 자료 전송학기가 2학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학적에서 2학기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등록된 학생들이 나타날 텐데 예를 들어서 양 8번 학생 보면 학생부 자료 전송학기 이렇게 2학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은 이미 공동교육과정이 다 진행되고 있으므로 학교 자료 전송 학기를 2학기로 다 선택하여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상 유무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점 학교에서 자료 전송 이후 성적 자료 등이 변경된 경우는 전송 취소를 통해서 기존에 전송된 성적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기 말 성적하고 세특은 전송 취소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지만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는 성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 성적을 삭제하려면 예, 참여고, 소속교에서 따로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점학교에서 학생부 자료를 잘못 전송한 경우는 참여학교에서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그리고 관찰 내용, 독서활동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거점학교에서 참여학교로 성적, 세특, 학생생활 자료 전송하면 참여학교에서는 성적하고 세특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제외한 학생생활은 나이스 관련 메뉴에서 확인 후 반영하고 두 경우 모두 학생생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을 해야 합니다. 성적과 세특은 자동으로 나이스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예,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된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시 조회되기 위해서는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부에서 해당 학생의 학생부의 자료를 반영을 해주셔야지만 학생부의 자료가 조회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점교에서는 세특만 선택하여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적을 선택해서 전송하게 되면 성적을 선택하면 성적 자료하고 세특 두 가지 자료가 한꺼번에 다 전송이 됩니다. 성적 자료 전송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여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참여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한 경우에 따라서 전송할 수 있는 자료가 약간 다릅니다. 참여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하지 않으면 지필 수행평가 성적과 세특 자료까지는 전송을 할 수 있지만 학기말 성적은 전송할 수가 없고 수신도 할 수 없습니다.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하면 학기말 성적까지 전송도 가능하고 수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학기말 성적을 거점교에서 전송하려고 하는데 전송이 안 된다. 그러면 참여학교에 요청하여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이 중간에 전출가게 될 때 세특과 수행 등의 성적을 입력하여 전송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참여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명 기준명을 등록하지 않아도 거점교에서는 지필 수행평가 성적과 세특 특기사항도 같이 전송이 가능하므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맞춰서 자료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기말 성적을 마감을 한 경우와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마감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학기말 성적을 마감을 해도 거점교와 참여학교에서는 학기말 성적까지 다 전송과 수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마감을 하게 되면 거점교, 참여교 다 어떠한 자료도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성적 처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교육과정 학생의 자료를 받거나 혹은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학기말 성적 마감을 굳이 미루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학교 생활기록부를 마감했을 시에는 어떠한 자료도 전송할 수 없으므로 학교 생활기록부는 가장 마지막에 마감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과 타교에서 수강하는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하게 되면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거점교 소속 학생들은 공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거점교가 아닌 타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은 공동 타기간이라는 내용이 비고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동교육과정 수강하는 학생의 자료에 비고란에 공동 혹은 공동 타기간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편제에서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편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점 학교 기준으로 참여학교 수강생의 자료 전송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거점 학교에서는 학기말 성적과 과목별 세부 등록 및 특기사항을 전송합니다. 메뉴는 학적 메뉴에서 학적에 있는 타교 수강생 관리, 가로의 공동교육과정 메뉴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적과 세특은 분리해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전송 시에는 학기말 성적하고 세특 능력, 물론 지필과 수행평가도 같이 전송이 됩니다. 또한 관찰 내용까지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전송이 됩니다. 세특 전송은 기전송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수정되어 다시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 중간에 전출 가서 그런 특이 사항일 때 세특만 또 전송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특도 따로 전송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필 평가 점수, 수행 평가 점수, 세부 등록 및 특기사항 전송 시에는 참여학계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전송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송하는 화면은 보기와 같습니다. 나이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적 타교 수강생 관리의 공동교육 과정에서 먼저 학기말 성적을 전송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성적 자료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과 시간, 내와 일과 시간 외로 나눠지는데 지금 일과 시간 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외에 학기말 성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추후 다른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과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공동교육 과정에 타교 수강생들의 1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최소 성취위원까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과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공동교육 과정 학생들, 공동교육 과정은 출결 관리를 나이스에서 하지 않으므로 최소 성취 유형은 따로 출결 관리하는 자료를 통해서 최소 성취 유형을 여기서 선택하여 자료를 전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 2번 학생 같은 경우에 일과 시간 외에 사진과 3이라는 과목을 듣고 그래서 최소 성취 유형인 5가지 중에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도달, 미도달, 최종 이수 뭐 이런 형태 중에서 총 6가지 유형에서 어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료를 전송해 주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성적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사진과 3이 최소 성취 유형 도달되면 저장을 하고 한 뒤에 학기말 성적까지 전송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 위에 자료 전송 메뉴에서 조회해서 예를 들어서 남 2번 학생 학기말 성적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라는 걸 보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성적 그리고 뭐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관찰 내용 있으면 확인하고요. 독서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전송하겠다. 그러면은 성적을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세트까지 다 전송이 되고 학생 생활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예, 수상 내역, NCS, 창체, 창작 체험활동, 과목 출결, 봉사활동 실적, 독서활동까지 다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남 2번 학생에서 먼저 이 학생의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 먼저 마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승인 요청을 통해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상신을 완료한 후에 자료를 전송을 합니다. 상신이 완료됐으면 학교장의 결제를 완료하여 승인 상태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학생을 선택하여 자료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교 수강
공동교육과정 타교 수강 학생의 자료를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타교 수강생에 해당 학교에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이 없으면 방금 했던 성적 자료 전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송이 잘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당 학생의 학교에서는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전송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다시 보내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교사는 특기사항을 먼저 수정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업무 담당자는 세특만 선택하여 자료를 전송합니다. 수정된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참여학교 업무 담당자는 공동교육과정 메뉴에서 공동교육과정 학생 타학교 자료 전송 확인에서 학생 성명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수정 세특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급 담임 교사는 이 학생의 학급 담임 선생님은 학생부 반영해서 학교 생활일부를 자료 반영하고 그런데 반영된 내용을 학생부 조회 및 출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따로 세특만 수정할 때는 방금 했던 상신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그냥 자료만 따로 전송해 주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학교 성적 및 세특 전송 시 오류 해결 방법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산출 기준명에서 학기말 성적이 산출 기준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참여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이 꼭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 성적 산출 기준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학교에 연락하셔서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점 학교에서 참여학교로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성적, 세특, 학생 상하를 자료 전송하면 참여학교에서는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학기말 성적과 과세특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물론 자동으로 등록된다는 이야기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조회된다는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이 학생의 소속교회 나이스에 보이지 않는 특정 폴더에 자료가 저장이 되고 그럼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료를 반영을 하면 그 저장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등록이 된다.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학교에서 소속교회 학교에서는 자료 전송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속교회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적, 공동교육과정 학생관리에서 공동교육과정 학생 타 학교 자료 전송 확인해서 조회하여 자료 도착의 상태에서 자료 도착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성명을 클릭하게 되면 전송 자료와 최종 수신 일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적에서 도착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기말 성적, 지필평가는 없지만 수행평가 성적이 있으니까 수행평가 성적으로 학기말 성적을 다 산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 등급의 특기 사항에서 보니까 세특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보고 세특 자료가 도착이 됐고요. 관찰 내용은 없습니다. 학생 생활도 도착을 했으니까 수상 내역 혹시 다른 내용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독서활동 사항에 그 자료가 도착한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시에는 학교에서는 자료가 도착한 것들 중에서 요청 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점교에서도 자료를 삭제할 수 있지만 학생의 소속교에서도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교에서는 지필평가 성적과 수행평가 성적이 잘못됐으면 여기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특 자료도 필요시 선택하여 삭제할 수도 있고요. 관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활동 사항도 필요시 선택하여 소속교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업무 절차를 거쳐가지고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게 올바르겠습니다. 임의로 삭제하시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하고 확인하고 이후 이 학생의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부에서 해당 자료, 그래서 1학년 일반 양 8번 학생이니까 예를 들어서 연수 서버이기 때문에 학급 담임 선생님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부서장으로 다 조회를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담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일반에서 들어가셔서 양 8번 학생을 선택하여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선택하여 개인별 반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부 조회를 하여 양 8번 학생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면은 2학기 예술 사진과 삶이라는 곳에서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공동 타기관이 이렇게 잘 비고란에 나타나고 있고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 거점교에서 보내온 자료가 잘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 학생들의 그 자료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일과 시간 외 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관련 나이스 입력 및 전송 절차 안내입니다. 일과 시간 외 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안내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받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 외, 그러니까 방과 후나 주말, 방학, 이렇게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처리 결과를 입력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운영 대상은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 및 온라인 학교고 적용 일시는 7월 18일 이후부터 적용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학적 타교 수강생 관리에서 자료 관리와 그리고 자료 전송 메뉴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합니다. 먼저 일과 시간의 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는 일과 시간 내 개설된 공동교육과정과 약간 다릅니다. 일과 시간 내 개설 과목은 최소 성취 유형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일과 시간 내 개설된 공동교육 과정은 시간표에 등록해서 운영되므로 이 학생들은 과목 출석률을 나이스에서 등록하여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서 그 등록한 내용을 활용하여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최소 성취 수준 성취 유형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도달, 미도달 뭐 이런 내용들을 산출하여 나이스에 입력할 수는 있지만 일과 시간 외에 개설한 공동교육 과정은 나이스의 과목 출석률을 입력할 수가 없으므로 최소 성취순 보장지도 이수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기로 관리하는 7개월 자료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학교 수강생 관리 공동교육 과정 그래서 자료 관리에서 조회하여 학생들을 선택하여 성적을 선택한 후 성적에서 일과 시간 내냐, 일과 시간 외를 조회를 합니다. 만약에 일과 시간 외다. 일과 시간 외에서 보시면 학생들의 성적이 학기만 성적을 산출했으면 성적이 나오는데 최소 성취 유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성취 유형을 선택하여 예, 입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외 공동교육 과정을 듣는 타교 학생들은 최소 성취 유형을 학교에서 일일이 다 선택하여 저장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공동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이 공동교육 과정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면은 이 과정을 반드시 학기 말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그 학교의 소속 학생들이 그 학교의 공동교육 과정을 듣는 경우, 근데 그 학생들이 1학년이다 하면 이 1학년 거점교 소속 학생들의 공동교육 과정을 성적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것을 보장 지도를 거점교 소속 학생들은 선택하는 메뉴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 기능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의 학교에서 개설된 공동교육 과정이 있고 이 공동교육 과정이 1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든다 하면 이 공동교육 과정 성적을 나이스에서는 현재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능은 현재 개발은 되어 있으나 아직 나이스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적용되면 그 안내된 기능으로 성적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기능 개선될 예정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는 없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여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관련된 안내입니다. 참여학교에서는 메뉴에 있는 학적 공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된 자료의 학기말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성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특 자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요.
그래서 다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 유무가 없으면은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선택하여 개인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의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꼭 생활 기록부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영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때 확인하실 때 이 비고란에 공동 타기관이 나타나는지만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렸다시피 공동교육 과정을 듣는 학생들의 관련된 것을 자료로 확인은 공동교육 과정 학생관리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타 학교에 개설된 공동교육 과정을 듣는다. 그래서 거점교에서 자료를 전송했다 하면 학교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적의 공동교육과정 관리,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학생 관리에서 공동교육과정 학생 타학교 자료 전송 확인해서 자료를 전송하면 학생들의 이름들, 상태에서 자료 도착이 되는 거 보면서 학생들의 이름을 클릭해서 전송될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이 학생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만 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도착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 2번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하고 학생생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혹은 집필평가 성적도, 수행평가 성적, 세부 능력 특기사항, 관찰기록, 그리고 학생생활이니까 학생생활 중에서도 도착한 자료들인지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학급 단위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자료를 다 반영을 학교 학생부에 반영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고란에 공동 타기관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동교육과정 관련된 업무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